금리 동결은 절대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금리 인하는 이 상태로 가능은 할까요? 안녕하세요, 통화입니다. 지난 11월 1일 미 연준의 2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과 이 제롬 파월의 이번 사이클에서 금리 올릴 만큼 많이 올렸고 앞으로는 조심히 진행할 것이라는 발언에 시장은 사실상 금리 인상이 끝났다며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일주일 사이에 100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고 5%를 뚫을까 말까 하던 미국채 10년물의 시중금리도 4.5%대로 꼬라박으면서 미국채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사실 이번 FOMC가 있기 한 달 전쯤부터 미네아폴리스 페드 총재 카시카리, 달라스 총재 로리 로건, 샌프란시스코 총재 메리 데일리 등 여러 연준 인사들이 최근 시중 미장기채 금리의 급등이 추가 긴축 효과를 자동적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페드가 직접 나서서 금리를 대신 올릴 필요가 없다며 강한 금리 동결 메시지를 시사해 왔었습니다. 사실상 시작 전부터 이미 금리 동결이 결정된 FOMC에서 제롬 파월이 막타를 친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의 경우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연준 인사들이 시중금리가 급등해줘서 알아서 긴축을 해줬기 때문에 페드가 나설 필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 시중금리가 급락을 한다면 이건 페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에 대해 카시카리는 우리 페드가 정말로 변했을 거란 기대감에 장기채 금리가 높아진 거라면 우리는 이 고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실제 시장의 기대를 따라야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툭 하면은 금리나 김칫국을 마셔야 되는 시장이 더 이상 김칫국 드링킹 못하게 진짜 하이어 폴 롱거가 뭔지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의 금리 올릴 수 있긴 한데 앞으로는 좀 신중히 접근할 거고 이전 점도표에서 올 연말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한 거는 예전 자료라 지금 해당 안 돼 라는 비둘기적인 발언을 시장은 야 이제 금리 내릴 일밖에 안 남았대 라고 받아들이며 또다시 김칫국을 마셔버리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인하를 선반영해 채권, 주식을 쓸어 담아 다시 자산 가격 거품을 부풀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금리 동결은 절대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미 같은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이 상태로 가능은 할까요? 우선 물가가 잡히기는커녕 다시 상승세에 있습니다. 페드가 정책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9월 개인소비지출 지표들을 살펴보면 실질 소득은 0.1% 감소한 반면 실질 소비는 되레 0.4%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소득은 줄어도 내가 빚을 내서라도 소비만큼은 지금 포기 못하고 있는 겁니다. 월간 물가 상승률은 5월 0.1% 바닥을 찍고 6월 7월에는 0.2%, 8, 9월에는 다시 0.4%로 물가 상승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원 PC의 물가도 8월 0.1%에서 9월 갑자기 0.3%로 뛰었죠. 그나마 작년 역기저효과로 인해 PC 물가 상승률은 7, 8, 9월 전년 대비 3.4%로 쭉 유지가 되고 있고 근원 PC 물가는 3.8%에서 3.7%로 잠깐 내려오긴 했으나 만약 현 물가 상태가 역기저효과가 끝날 때까지 쭉 이어지게 된다면은 물가가 하락하기는커녕 다시 상승하거나 현 상태 유지가 쭉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서비스 물가가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상품 물가의 경우 22년 3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3개월 만에 딱 정점을 찍고 그 상태를 쭉 유지하고 있으나 서비스 물가는 금리 인상인 거 뭐고 꾸준히 우상향해오고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 중에서도 특히 주거비와 놀고 먹는 레크리에이션 비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금리 인상 이후 사람들이 핸드폰, 냉장고, 컴퓨터와 같은 상품 구입은 이 뒤로 미루더라도 해외여행, 디즈니랜드,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 등 놀고 먹는 데 쓰는 돈을 지금 아끼지 않고 있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소비자들이 9월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생활했으며 개인 지출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을 훨씬 능가했다. 이런 움직임이 더는 지속되지 못할 것 같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용카드사 캐피털원의 3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은 30일 이상 연체 건수가 4.31%로 전분기 대비 0.57%, 전년 동분기 대비 1.34% 증가하였습니다. 건수로만 따지면 전분기 대비 15%, 작년 대비 45% 증가한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스커버의 3분기 실적 보고서도 30일 이상 신용카드 연체율이 3.41%로 전분기 대비 0.55%, 전년 동분기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이 건수로만 보면 전분기 대비 19%, 작년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또 주거비는 제가 매번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긴 하나,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집값을 20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에 대출받아 집을 매수하는 건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죠. 반대로 코로나 때 혹은 그 이전에 저금리로 대출 땡겨다가 집을 산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집을 내놔봤자 더 비싼 가격은커녕 제값을 받기도 힘들 것 같고, 또 팔았다고 쳐도 다음 집으로 갈아탈 땐 마찬가지로 20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의 대출을 끼고 갈아타야 하니 수지 타산이 안 맞죠. 때문에 기존 주택 매물과 거래가 뚝 끊겨버리니 기존 주택 가격은 이전 높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매수 수요가 월세 신규 주택으로 몰려가 고금리 속에서 역설적으로 주거비를 들어올려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작년 역기저 효과 재미를 보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듯 싶더니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보다 적게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작년 대비 이미 11.9%로 떡상한 집값에 추가로 5.6% 복리로 더 비싸진 거고, 이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란 게 주거비 문제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인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높게 버팅기면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덩달아 오르겠죠.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9월 3.2%에서 10월 4.2%로 1%포인트나 떡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12개월간 못해도 물가가 4.2%는 오를 거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5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9월 2.8%에서 10월 3%로 마찬가지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물가는 올라 실질 소득은 줄어 기대 인플레이션은 다시 상승하니 사람들이 당연히 더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겠죠. 전미자동차 노조가 9월 중순부터 GM, 포드, 스텔란티스 미국 빅3를 상대로 장장 6주간 파업을 진행한 끝에 물가 상승률만큼 임금을 보정해주고, 이와 별개로 향후 4년간 임금을 25% 인상해주는 파격적인 임금 인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미 빅3의 평균 시급은 66달러로 경쟁사 테슬라의 시급 45달러보다 거의 50%가량 높아 노동 생산성에서 한참 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4년간 인플레이션 보정에 임금을 25% 올려줘야 합니다. 2028년쯤이면 노조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8만 불 중반대로 하나로 못해도 1억 1천만 원은 될 예정입니다. 인건비만 오르고 끝이냐? 아니죠. 인건비가 오른 만큼 가격을 차값에 전가시키겠죠. 경쟁사 테슬라는 차값을 10% 낮추네 마네 하면서 가격 전쟁을 지금 불사르고 있는 와중에 높은 인건비로 만든 비싼 전기차가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요? 때문에 스텔란티스와 합작한 삼성 SDI, GM과 합작한 LG 에너지 솔루션 등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의 입장이 좀 난처해졌습니다. 일단 차가 잘 팔려야 배터리도 잘 팔릴 텐데 이미 시작부터 인건비가 경쟁사보다 월등히 높아 가격 경쟁력에 적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경마를 예로 들면 테슬라, 빅3의 경주마는 각각 같은데 테슬라의 기수는 가볍고 날렵한 기수인 반면 빅3는 체중 100kg짜리 기수가 회사 측 1명, 노조 측 1명씩 해서 도합 200kg의 기수가 2명씩이나 지금 올라탄 셈입니다. 이런 고물가, 고금리 상황을 견뎌야 하는 실물 경제 상황은 더 암울합니다. 유럽의 경우 운송, 건설, 농업 등 모든 산업군에 빠지지 않는 경유와 석유화학 제품에 빠지지 않는 나프타의 수요가 코로나 이전 대비 모두 감소했습니다. 나프타의 경우 48년 만에 최저수요입니다. 때문에 석유화학 공장 가동률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제조업 PMI 지수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50 미만으로 박살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10월 ISM 제조업 지수도 46.7로 12개월 연속 50을 하회해 1년 내내 미국의 제조업이 박살이 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표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에 포함된 신규 주문 지수는 14개월 연속 축소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좋을 리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당장 애플만 봐도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 감소하여 4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줄었습니다. 2001년 아이팟 출시 이후 최장기 매출 감소세입니다. 또한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에서의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시사점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전 세계 공장 중국의 10월 수출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올 3, 4월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월 연속 수출이 역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3분기 기업들이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2분기 대비 더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덜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는 코로나 이전 때로 주당 34.5시간 정도의 급여를 받지만 실제로 일한 시간은 32.75시간으로 일한 시간과 받아가는 급여의 차이가
코로나 이전 대비 더욱 벌어졌습니다. 근로자들의 유급휴가 사용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증가한 비용으로 인한 여파가 서서히 노동시장의 균열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10월 비농업부문 고용수는 예상치 18만을 하회한 15만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야금야금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다음 일자리를 찾는 데까지 드는 시간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업률도 3.4, 3.5, 3.6 와리가리하다 어느새 야금야금 3.9%까지 올라왔습니다. 본격적으로 고용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소비의 둔화, 기업 실적 악화, 경기 침체로 자연스레 이어지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소득 이상의 지출을 일삼고 기업들의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고 아직 물가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금리나 김칫국 마시면서 자산 가격을 다시 들어 올리는 등 다방면에서 인플레이션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으로 인한 파나마 운하, 통행량 감축 및 인도 설탕 재배 급감으로 인한 슈가플레이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 공급망 혼란에 따른 물가 상승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도 7월 역기제 효과가 끝난 이후 8월부터 스멀스멀 상승하기 시작해 10월 3.8%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0.2% 더 높게 나왔습니다.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아직 물가가 잡혔다는 신호조차 확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먼저 축포를 터뜨리며 연준이 힘겹게 쌓아 올려온 하이어 포 롱거를 보기 좋게 걷어차버리며 시중에 단기채, 장기채 할 것 없이 금리를 다 낮춰버리는 바람에 금융 여건이 순식간에 완화되었습니다. 페드는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와줘서 이제 우리가 손 안 대도 긴축이 좀 되는구만 싶어 추가금리 인상을 하지 않은 건데 시장은 야 이제 금리 인하다 하면서 신나서 페드가 여태까지 공들여 쪼이고 쪼여오던 금융 여건을 다시 완화시키게 된 셈입니다. 금융 여건이 완화돼 시중에 돈이 다시 풀리면 자연스레 인플레이션은 재발하고 고착화돼 페드는 더 센 치료법을 강구하거나 더 오랜 기간 치료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고칠 병도 못 고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정부가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개미들을 위한 공매도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주식이 날아갔죠. 세계의 조그만한 한국에서 공매도 하나 틀어막는다고 앞서 설명드린 세계 실물 경제의 산재에 있는 물가, 임금, 고용, 소비, 수출 등 모든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식이 추세 전환에 날아갈 수 있을까요? 공매도 비율이 코스피 시총의 0.6%, 코스닥 시총의 1.6%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숏을 쳤던 개인과 기관들이 숏 커버링을 하면 훅 상승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엔 뭐가 도사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뭐 사라는 건데 물으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아는 매크로 정보와 이전 채권 금리가 5% 넘었었을 때 채권 지금 좋아 보인다 등 확실하다 싶은 것만 말씀드리지 그 외 주식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뭘 해라 마라 조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투자의 성공과 실패는 이 매수 버튼을 누른 본인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부들이 조업을 나가기 전 날씨는 맑은지 바람은 센지 파도는 높은지 등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조업 결정을 내리듯 지금의 경제 매크로가 적기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시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